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드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채원입니다. SK하이닉스 실적 나왔네요. 영업이익 37조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나왔고요. 매출도 52조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8% 증가했다라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40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역대 최대 나왔다는 점, 그리고 간밤에 미증시에서 메모리주들이 다 상승 마감했다는 점에서 오늘 좀 좋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프리장에서 빨간불 대형주 중심으로 그리고 반도체 중심으로 짙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 고무적이고요. 협상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휴전안을 3일에서 5일 연장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간밤에는 백악관이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란 측에서도 협상에 대해서 좀 뭔가 적극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이 3척 이란 측으로부터 납포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 해협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그래서 브렌트유가 $100 이상으로 다시 올라왔다는 점 유의해 보시고요. 그럼에도 뉴욕 증시가 좀 상승 마감했다는 건 이제 좀 실적 그리고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제 좀 전쟁 이슈에 맷집이 좀 생긴 것 같고요. 국내 증시도 이제 SK하이닉스의 실적으로 시작해서 현대차 실적도 앞두고 있죠. 이렇게 실적 장세가 연출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 개장 시그널은요. 국내 증시, 미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요즘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로 알기 쉽게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드 개장 시그널은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시청 가능하십니다. 다시 보기도 가능하니까요. 놓치셨다면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도 활발하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볼 시간이죠. 임다희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임다혜입니다. 코스피가 또 한 번 천장을 갈아 끼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소식으로 불확실성은 남아있었지만 오히려 시장은 단단하게 올라섰는데요. 장중엔 흔들림도 제법 있었지만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6,4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자세한 국내 지수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양시장 모두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전거래일 대비 0.46% 오른 6,417선에 마무리됐고요. 코스닥은 0.18%, 1,181선 광보합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수급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어제장 순매수했던 메이저 주체가 전거래일에서는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6,762억 원. 각각 4,046억 원 팔아치웠고요. 개인 홀로 1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순매수했고요. 기관 홀로 팔아치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을 움직였던 국내 핫 이슈 2가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2차 전지 반등 초입, 4가지 근거가 동시에 살아났습니다. 요즘 반도체 못지않게 2차 전지주가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요. DS증권은 업종 전반에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근거 4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리튬 가격의 반등이었습니다. 광산 재가동이 늦어지면서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ESS 수요 증가로 데이터 센터 전력 확보 경쟁이 붙으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안보인데요. 탈러시아 흐름 속에서 각국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전기차 수요 회복 기대입니다. 전기차 관심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실제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결국 지금 연료는 채웠고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름 바꾸더니 가격표도 바꿨습니다. LIG 넥스원이 방산부터 항공우주까지 모두 확장하겠다는 의미로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주가가 100만 원을 넘기며 황제주로 등극했고요. 한 달 만에 거의 2배가 뛰었습니다.
이유로는 중동 긴장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전망에 방산주 전반이 힘을 받았고요. 여기에 29년도까지 이어지는 방산 공급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중장기 실적 기대도 커진 상황입니다. LIG DNA가 이제 방산부터 항공우주까지 이름을 바꾸고 더 큰 무대로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시총 상위족 대부분은 혼조세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0.68%, 0.08% 하락하며 약보합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2차전지 업종도 함께 빨간불 켰고요. 방산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대 강세 보였고 조선주인 HD 현대중공업은 무려 11%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 외 금속업종 전반에도 온기 퍼지며 수요 일장 상황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 두 가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AI 서버 수요 타고 실적과 주가 동시에 점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기가 어제 5% 넘게 강세 보이며 증권가 기대감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목표 주가가 무려 60% 넘게 상향됐고 2년 연속 최대 실적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AI 서버가 늘면서 고급 반도체 기판의 수요는 급증했는데 이 만들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라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MLCC까지 가격 인상 사이클 진입 전망이라고 합니다. 결국 삼성전기가 이제 숨은 주인공에서 메인 플레이어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사마알미늄이 호르무즈 해협 불확실성에 알루미늄 가격 상승 기대감에 어제장 21% 넘게 상승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로 알루미늄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의 전 세계 알루미늄 공급의 약 9%를 차지하는 만큼 공급 차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트레이딩 업체 머큐리아에서는 올해 알루미늄이 최대 200만 톤 공급 부족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고요. 미국과 유럽의 프리미엄도 최고치 수준으로 뛰며 알루미늄 관련주들 동반 상승세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AI는 우리 시장을 어떻게 봤을까요? AI가 포착한 시그널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시그널은 우주항공입니다. 티켓은 나눠줘도 운전대는 못 넘기겠다는 일론 머스크 소식인데요. 올해 IPO 최대어 스페이스X가 드디어 상장에 나섭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물러날 생각은 없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1주에 1표, 머스크는 한 주에 10표. 상장해도 진짜 주인은 그대로라고 하는데요. 특히 매출 186억 달러의 AI 투자로 49억 달러 적자지만 목표의 기업 가치는 1조 7천억 달러고 조달 규모만 750억 달러입니다. 결국 우주로 쏘아 올리는 건 로켓뿐만 아니라 지배력과 밸류까지 같이 발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그널도 함께 보시죠. 두 번째 시그널은 조선입니다. 얼음은 깨고 시작은 뚫는 조선인데요. 특히 HD 현대중공업입니다. 국내 조선소 최초로 글로벌 쇠빙선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스웨덴 해사청과 약 5천억 원 규모 쇠빙선 한 척의 계약을 따낸 건데요. 국내 조선소의 첫 해외 쇠빙선 수주라고 합니다.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강자들 사이에서 따낸 성과라서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하고요. 길이 126m에 1만 5천 톤급, 1m 넘는 얼음을 깨는 폴라 클래스 4 전기 추진까지 갖췄습니다.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빙판 시장까지 제대로 뚫었네요. 간판 미국에서는 긴장이 풀리자 시장이 바로 웃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연장 소식에 불안이 걷히고 오후 들어 대형 기술주가 방향을 잡아주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지수 체크해보시면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9% 상승한 49,490선, 나스닥 지수는 1.64% 오른 24,657선에, S&P 500 지수는 1% 넘게 오르며 7,137선으로 장 마무리됐습니다. 그 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2% 상승했는데요. 무려 16일 동안 상승 랠리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죠. 시총 상위주 대부분 올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1.31% 올랐는데요. 대체 불가라는 게 간밤에 확인됐습니다. 구글이 자체 TPU를 보유하고도 차세대 인프라에 엔비디아의 GPU를 함께 도입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알파벳은 2.2% 올랐는데요. 클라우드 행사에서 신규 AI 프로세서를 출시하며 선보이며 주가 상승했습니다.
또 애플도 2% 넘게 올랐는데 전 거래일에서는 CEO 교체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팀 쿡이 이사회 의장으로 남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7% 상승했는데 엔트로픽 기술을 보안 개발에 통합한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결국에 AI 생태계가 확장이 계속되는 모습이고요. 아마존도 AI가 매출로 이어진다는 기대감이 드러났습니다. 루퍼스 서비스 확장 이후 구매 전환율이 크게 뛰면서 AI 수익화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네요. 다음으로 브로드컴 주가도 함께 보시죠. 브로드컴은 구글과의 협력 확대 소식에 강하게 올랐습니다. 엠네파 기반의 클라우드 네트워크 관찰 서비스를 통해서 구글 클라우드와 협력을 넓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 5% 넘게 뛰었고요. 메타는 0.88% 상승했습니다. 테슬라도 0.28% 올랐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출과 마진 모두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거기다 현금 흐름까지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여기에 세미트럭 양산 준비와 옵티머스 생산 라인 구축까지 이제 미래의 그림도 하나씩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도 찍고 미래도 찍으며 함께 주가도 올랐네요. 그 외 월마트는 0.29% 상승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0.66% 떨어지며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다음으로 미증시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특징주는 마이크론입니다. 주가가 한밤에 8% 넘게 뛰었습니다. 그 이유는 AI 인프라 확대로 HBM 수요가 폭발하는 가운데 이미 내년까지 생산 물량이 이미 완판됐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기대감으로 주가 끌어올렸고요. 여기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까지 커지면서 반도체주 전반에 온기가 퍼졌습니다. 결국에는 AI 수요 폭증과 공급 부족이 겹치면서 마이크론이 간밤에 강세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보시면 G버노바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이었는데요. 무려 13% 넘게 상승했습니다. 1분기 매출이 공개됐죠. 시장 기대를 가볍게 넘어섰고요. EPS도 무려 10배 가까이 웃도는 초대형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급증이라는 확실한 성장 스토리까지 더해졌는데요. 물론 일부 일회성 이익이 반영되긴 했지만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이 흐름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강한 자신감까지 선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 기대감과 압도적인 실적 서프라이즈가 동시에 터지면서 정규장에서 13% 넘게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어도비입니다. 어도비는 간밤 3% 넘게 올랐는데요. 대규모 250억 달러 자사주 매입 발표에 더해서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죠. 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살아났고요. 그동안 AI에 밀린다는 우려로 주가가 좀 짓눌렸었지만 간밤엔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주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가와 금은 시세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의 문은 닫힌 상태고요. 유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WTI는 3.67% 오른 92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3% 넘게 오른 101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도 함께 보시죠. 금선물은 0.71% 오른 4,753선, 은선물은 1% 넘게 오른 77달러 선에 마무리됐습니다. 네, 수요일장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모두 다 환호했습니다. 시끄러운 뉴스보다는 이제 실적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아침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됐죠.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 환호가 오늘 국내장에도 화답이 가능할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실시간으로 팍스경제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임다혜였습니다.
네, 휴전 기대감 높아지면서 계속해서 뉴욕 증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S&P 500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경신했네요. 나스닥이 1.64% 오르면서 24,657포인트, S&P 500 지수도 계속해서 고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7,137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다우산업 지수도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대금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살펴봐야겠죠. 상승하는 종목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오늘 기술주의 상승,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1.31% 상승했고요. 브로드컴도 강하게 올랐고 애플, 아마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주까지 훈풍이 불었습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실적 기대감 속에서 마이크론이 오늘 8% 넘게 급등했다라는 점 고무적이고요. 이 영향으로 프리장에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도 잘 나오면서 이 빨간불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드립니다. 오늘 유가도 브렌트유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세척이 납포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지만 일단 기술주 중심으로 뉴욕 증시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까지 전달해 드리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일 여러 가지 외신 그리고 국내 이슈들 살펴봐야겠죠. 먼저 이란 이슈부터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을 3일에서 5일 정도 연장할 것이다라는 악시오스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간밤에 백악관에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지금 3일에서 5일 시한부 휴전설은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나왔고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이란과의 대화에 있어서 서두르지 않고 있다라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좀 강경파, 온건파의 이 정리되지 않은 입장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단 실용주의자 그리고 강경파의 갈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백악관 측에서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하나로 통일된 대응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대응을 하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다는 점 챙겨드리고요. 지금 군사 물리적 타격 계속되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에 세척이 나선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브렌트유가 $100 이상으로 나왔고 WTI도 $90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사적 충돌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에픽 퓨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아직까지 전쟁 이슈 확실하게 해결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단 미증시에서는 실적 그리고 경제 장세들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의 혁명 수비대 계속해서 납포를 하고 있고 발포를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 3척이 이탈하 납포가 됐고요. 허가 없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 시도하고 있다는 명목 하에 납포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를 위해서 이란 영해도에 납포했다라는 공식 발표가 있었고요. 유가가 그 영향으로 오늘 급등했다는 점 조금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2주 전에 유가가 상승하며 증시가 하락했던 그 연동성에 있어서는 조금은 잠잠해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글로벌 IB들이 코스피에 상단을 올려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도 있었지만 JP모건에서 강세 시나리오를 8,500피까지 올려다 잡았더라고요. 현재 대비해서 여전히 업사이드 37%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수출도 최근에 굉장히 잘 나왔죠.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0% 급상승했다라는 소실적도 있었는데 이 압도적인 코스피가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률 뒤에는 반도체가 있고요. 일단 주요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이 올해 28% 수익률 자랑했고 일본이 18%, S&P 500 지수가 지금 4% 상승하는 동안 코스피는 무려 51%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요 20개국 안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지금 외신 어제 살펴보니까 배런스에서 나왔던 기사였습니다. 지금 코스피를 가장 핫티스트, 뜨거운 그런 증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계속해서 글로벌 IB들이 코스피를 바라보는 그 시각이 올려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잠깐 빠졌었죠. 사실 2월 26일 이 에픽 퓨리 시작하고 지정학적 갈등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점 대비해서 18%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죠. 이익 추정치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가가 너무 싸다, 딥밸류 구간이다라는 점 이렇게 숫자로 확인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코스피의 선행 PER이 7.5배 수준이고 주요국 가운데서도 너무 낮다라는 점을 짚고 있습니다. 역사적 평균 대비해서도 저평가 구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을 짚었고요. 과거 코스피 고점 대비해서도 지금 PER이 평균적으로 10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업사이드 여력이 가능하다라는 점 짚었습니다. 이익 상향의 중심 역시나 반도체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수출 너무 잘 나왔고 GDP도 이 영향으로 좋게 나왔더라고요. 간밤에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간밤에 방금 실적이 나왔고요. 전망치에 대한 증권사들의 이 공감대였던 40조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기준 영업이익, 증권사에서 나왔던 38조 이 부분에서 움직였던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역사 대비해서는 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점 좋은 부분이고요. 매출도 지금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왔죠. 예상치가 53조 정도였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급증했다라는 부분 숫자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컨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삼성전자 실적에 있어서도 사실 계속해서 실적 발표 직전까지 컨센이 올라갔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가장 비슷한 실적 발표를 했었죠. 국내에서 이제 SK하이닉스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FN 가이드 기준에서는 35조, 36조 이 정도를 내다봤었는데 이렇게 키움증권을 필두로 KB증권, 흥국증권까지 모두 40조 이상을 바라봤던 상태였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되고 하나증권 측에서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메모리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급상승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디램 가격, 낸드 가격 워낙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실적에 이게 여실히 반영이 되었다. 이런 부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키움증권 측에서는 리포트 제목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렇게 내다봤더라고요. 영업이익 여전히 40조를 예상해 봤습니다. 핵심은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급등입니다. DDR5, DDR4, 낸드 플래시 계속해서 가격 상승 이루어지고 있고요. 컨벤셔널 디램까지 전분기 대비해서 55%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용 낸드, ESSD도 82% 급등하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었고요. 삼성전자와 비교를 해볼까요? 삼성전자 모델 믹스가 사실 SK하이닉스보다 더 복잡합니다.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해야 되고요. 가전도 해야 되고 파운드리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 믹스가 더 복잡한데 SK하이닉스는 DDR4, DDR5, 낸드 플래시 그리고 HBM 이 네 가지로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영업이익률에 대한 기준치가 높았죠. 그래서 증권사에서들도 70% 이상 영업이익률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영업이익률 실제로 70% 이상 결과 나왔습니다. 사업부별 영업이익 살펴볼까요? 디램에서만 30조 넘게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 낸드도 10조 원 가깝게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면서 전분기 대비 무려 304% 급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증권 측에서는 낸드의 가격 상승폭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 중이라며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더 불어넣었던 리포트 발간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오전에 나왔던 SK하이닉스 실적 숫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이 52조 나왔고요. 영업이익 37조 나왔습니다. 사상 최대 영업이익 기준 나왔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증권사에서는 이전에 화면 만나보셨듯이 아시겠지만 40조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예상보다는 높게 나왔다는 점이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간밤에 이 영향으로 마이크론도 급등했었고 메모리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주 흐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00% 가깝게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0% 이상 상승했다라는 점 숫자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사실 1분기 실적 잘 나올 거 누가 몰랐습니까? 삼성전자도 잘 나왔고 키옥시어도 잘 나왔고 ASML, TSMC 모두 실적 너무 잘 나와서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만 우리의 시선은 이제 2분기 그 이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TSMC, ASML 실적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컨콜에서 예상치에 뭐 실적이 부합했다든지 뭐 기대 이하였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그 눈높이가 굉장히 올라가 있고 2분기 그 이상을 바라보는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할 텐데요. 일단 키움증권 측에서 FN 가이드 컨센 대비해서도 더 높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해서 40% 상승하면서 74조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해서 뭐 50% 상승할 것이다 예상하면서 60조 원을 2분기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레디 개장 시그널과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역시나 2분기 성장 견인 요소를 지금 7세대 HBM4 출하량 그리고 가격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출하량도 7% 전분기 대비해서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격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컨벤셔널 디램, 낸드 가격 다 상승할 것으로 또 한 번 분기 대비해서 30%, 40% 상승을 예상하고 있네요. 그 부분들이 실적을 끌어올려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디램의 사업 그리고 낸드의 이 사업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봐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SK 하이닉스에 있어서 뭐 최근에는 삼성전자가 HBM4를 먼저 출하하는 뭐 노이즈가 있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상향된 눈높이들이 증권사들 컨센에서 웃돌게 나오고 있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적 발표는 사실 숫자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컨퍼런스 콜 정리해 볼까요? 지난번 컨콜 핵심 단어가 바로 AI, 인프라 투자 확대였습니다. 수요가 지금 공급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 우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발언 나오면서 기대감이 있었죠. 또 3월 주주총회에서 광노정 대표는 LTA 체결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사실 반도체 업황, 시클리컬 업황이다라고 해서 호황이 있으면 불황도 있다 이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LTA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존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들을 조금은 해소시켜줄 만한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었고요. 계약 구조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년 단기 계약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상대로 3년에서 5년 정도 내다봐지고 있고요. 최소 물량 보장, 선수금 구조를 가져가면서 공급자 우위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대규모 선수금이 제한이 있었다라는 발언 최근에 마이크론에서 있었죠. 마이크론이 뭐 5년짜리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야기 CEO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KB증권 측에서는 가격과 물량을 동시에 보장하는 장기 계약에서 대규모 선수금까지 제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콜에서 최근에 뭐 DDR5 가격 흐름을 살펴보니까요. 낸드는 뭐 2분기에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DDR5는 2분기에서는 조금은 가격 상승이 둔화될 것으로 나타내지고 있는 점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 측에서 이 DDR5 가격이 둔화되고 있고 조금은 낸드는 계속 상향하는 흐름 속에서 앞으로 B2B 또 B2C 고객사들이 이렇게 상향 조정된 가격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또 의구심을 좀 해소할 수 있을지 컨퍼런스 콜에서 관련된 언급 나오는지 살펴보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장기 공급 계약을 확보해서 그동안 부담으로 작용했던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가 나와야겠습니다. 하나증권 측에서는 수치가 LTA 관련해서 뭐 공개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전히 관련 뉘앙스는 감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계속해서 후속 보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SK 하이닉스는 뭐 미국 ADR이라는 개별 모멘텀이 있었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노조 이슈가 있죠. 영업이익의 1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라 이런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집중해봐도 좋겠다라는 JP 모건의 시각도 있었습니다. ADR 상장으로 인해서 무엇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을 했습니다. 비공개 폼을 제출했고요. 지금 공시된 바는 없지만 앞으로 6월에서 7월로 내부적으로 ADR 상장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속히 상장을 마무리하겠다라는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지난 1월에 자사주 소각을 했기 때문에 해외 자금 조달이라는 매력적인 카드를 피하기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최태원 회장도 이 ADR 상장을 통해서 조금 더 글로벌한 기업으로 변모할 것이다라는 발언 나왔었고요. 신주 발행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결국 발행량이 늘어야 계속해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고 기업 가치도 상승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신주 발행 규모는 아무래도 100억 달러 자금 조달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파트너로서 투자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용인에 600억 달러, 600조 원을 들여서 4개 팹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계속해서 AI 파트너 솔루션 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금 조달이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SK하이닉스 실적 좋게 나왔고요. 삼성전자도 최근에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반도체 투토 필두로 다시 한번 실적 장세가 연출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국내 증시 개장 전에 살펴볼 만한 이슈 살펴봤고요. 개장했네요. 개장 사고 체크한 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6,500 넘었네요. 지금 G 번호바가 간밤 미증시에서 폭등하면서 전선 쪽도 강하고 원전 쪽도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현재 1.59% 상승하면서 6,51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28% 소폭 상승하면서 1,184선 지나가고 있네요. 수급 동향 살펴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지금 개인이 사들이고 있네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000억 원, 기관에서는 2,800억 원 넘게 사자세 보이면서 지수 이끌고 있고요. 외국인이 지금 3,000억 원 넘게 4,000억 원 가깝게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사자세 보이고 있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팔자세 보이면서 코스피보다는 아쉬운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들어오고 있네요. 시가총액 상위단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에서 메모리주도 상승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 시각 1.38% 상승하면서 4% 넘게 상승하면서 22만 6천 원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 미만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123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전 쪽도 좋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쪽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소폭 빠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6.64% 급상승하고 있다는 점 전달해 드립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2차 전지 쪽 좀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주 지금 각각 1% 미만의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리노공업이 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3% 빠지고 있고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혼조 흐름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주 안에서 나타내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고요. 이제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트렌드 섹터 4가지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박서희입니다.
어제 협상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6,400선까지 돌파하며 이틀 연속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6,500선까지 넘어가고 있는데요. 또 그동안 상승을 이끈 반도체 대장주는 쉬어갔지만요. 조선과 방산, 2차 전지주 중심으로 순환매 장세가 보였습니다. 그럼 어제 시장을 이끈 주독 섹터 4가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과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SOFC입니다. 그럼 먼저 조선 섹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HD현대중공업에서는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국내 최초로 해외 발주 쇠빙 전용선 수주에 성공한 건데요. 스웨덴 회사청과 5,148억 원 규모의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 보시면 이번 수주한 쇠빙선의 조감도입니다. 이 배는 얼음으로 뒤덮인 바다를 이동할 때 얼음을 깨면서 항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최근 북극 항로 개척과 극지 자원 확보를 위한 이 쇠빙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성과는 전통적인 쇠빙선 강국인 북유럽 국가들을 제치고 국내 최초로 이뤄낸 성과라서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에서는 가격 경쟁력, 납기 그리고 기술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글로벌 쇠빙선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 속에서 어제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말씀드린 수주 외에도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 기업인 에이페리온과 대규모 계약 체결을 맺었습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에 발전 설비용 엔진을 공급하기로 한 건데요. 무려 6,271억 원 규모입니다. 삼성중공업도 5% 강세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중공업의 매출이 2조 9천억 원대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전년 대비 20% 증가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올션은 미국의 함정 설계 강자로 꼽히는 네이도스와 체결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군 해군 사업은 물론이고 글로벌 함정 시장 전반에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최근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이 메르세데스 벤츠와 협력을 공식화했는데요. 이로써 삼성 SDI는 독일 3사인 벤츠, BMW, 아우디 모두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 됐습니다. 또 최근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는데요. 3개월 동안 무려 약 주가는 74% 올랐습니다. 이번 벤츠와의 계약에서는 2028년 생산될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할 고성능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공급 시점은 2에서 3년 이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 업계에서는 이번 계약이 10조 원대의 대형 수주 계약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삼성 SDI에 대해 투자일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88만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보시면 역시 벤츠의 배터리 공급사가 됐는데요.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이 이 LFP 배터리를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번 계약으로 누적 수주는 약 25조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앞서 국내 배터리 3사는 올 1분기 일제히 영업 적자를 낸 바 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솔루션이 최근 잠정 실적 발표에서 영업 손실 2,078억 원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다행히 하반기에는 고유가 영향으로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며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양호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증권가에 따르면 LG 에너지솔루션은 올 2분기, 삼성 SDI는 4분기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sek터는 반도체입니다. 오늘 개장 전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405%나 증가를 했고요. 1분기 매출은 52조, 영업이익은 37조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지금 흐름이 좋은데요. 테슬라 맞춤 D램 공급을 이달부터 4배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메모리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삼성에게 증산 요청을 한 건데요. 또 표 보시면 최근 범용 D램 메모리가 현물 가격이 가파르게 급등했습니다. 10월부터 4월까지 6개월 동안 무려 4배 이상 급증한 건데요. 이는 메모리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낙수 효과로 반도체 소보장, 소재 부품 장비의 흐름도 매우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올해 무려 290%나 상승했고요. ISC와 TCK도 90%대 상승률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업종이 유례없는 호황기 시기를 맞이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 이들 기업 실적은 직전 호황기였던 2022년 이후로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이수페타시스가 21% 넘는 두 자릿수대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PCB, 인쇄회로 기판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전문성을 확대해온 기업인데요. 최근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라 고다층 PCB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태성 역시 고사양 기판 수요가 늘어나며 12%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네, 최근 떠오르고 있는 AI 반도체 키워드입니다. 삼성전기는 이번 달 무려 66%나 상승했고요. 반도체 기판의 역대급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OSAT 후공정 부분에서는 두산 테스나가 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고요. 전력 반도체 보시면 DB 하이텍이 올 1분기부터 8인치 파운드리 공정 가격을 본격적으로 인상하면서 수혜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파두는 낸드 부분에서의 수요가 증가하며 성장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AI 반도체 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 반도체 SOFC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효율 친환경 발전 기술로 최근 차세대 에너지 시스템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 SOFC 회사인 미국의 블룸에너지가 빅테크 기업이죠. 오라클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자로 최근 낙점이 됐습니다. 이러한 미국 사례는 연료전지가 빅테크의 AI 인프라 전력 안에 주요 전력원으로 편입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제 우리 증시에서 SOFC 관련수가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LS 머티리얼스가 10% 넘게 올랐고요. 두산 퓨얼센도 두 자릿수대 11% 상승세 보였습니다. LTC도 14% 급등했네요. 또 SOFC가 기존에는 연구시설에서 고효율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이 되다가 최근에는 더 나아가 AI 데이터 센터에도 활용되고 있는 만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특히 두산 퓨얼셀의 1분기 영업 적자 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적자의 주된 요인은 비용 부담입니다. 이 비용 부담이 점차 축소하면서 실적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두산 퓨얼셀은 현재 국내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으로 추진하던 수주 건들이 곧 수주로 실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과가 나오면 주가 역시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증권가들의 전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도 섹터 4가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갈수록 시장은 중동 전쟁 이슈에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내성이 생긴 건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실적에 기반해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4월 들어서 코스피는 3일 연속 하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이번 주 하락한 종목 수가 더 많은 만큼 차별화 장세 구간으로 보고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도 그럼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이상 트렌드 섹터 캐스터 박서희였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까지 만나봤습니다. 코스닥이 음전했네요. 코스닥이 지금 0.68%, 0.71% 하락하면서 장 시작 중이고요. 코스피는 지금 여전히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일부 제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빨간불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요. 수급 동향에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자금이 조금 더 들어왔다는 점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여전히 2,500억 원대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1,500억 원, 그리고 외국인도 소폭 덜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개인이 이끌고 있네요. 2,700억 원가량 사자세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2,000억 원 넘게, 기관도 소폭 팔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팔자로 바꿨습니다. 포지션 변화됐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고요. 시가총액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강세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의 낙폭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4%가량 빠지고 있고 원전주 여전히 강하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HD현대중공업은 어제 강했는데 3.74%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3%가량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점 전달해 드립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시죠. 여전히 2차전지 에코프로, BM 여전히 2%, 이전보다 더 낙폭이 크네요. 3% 가깝게 밀리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 강세, 리노공업 여전히 3% 강세 보이고 있고 삼천당제약의 낙폭이 더 두드러집니다. 7%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단 살펴볼까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SDI 2차전지와 계를 같이 하면서 3% 낙폭 보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 후성도 2% 상승불, LS 일렉트릭이 지금 8% 급등 양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혼조 양상 보이고 있네요. 대원전선도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고 한미 반도체 빠지는 중입니다. HD현대중공업 여전히 밀리는 흐름 양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거래대금 상황 체크해 보시죠. LS 마린솔루션이 지금 11% 급등 양상 나오고 있고요. 삼천당제약 여전히 밀리고 지금 우리기술이 3% 급등 양상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주 전반적으로 괜찮네요. 보성파워텍도 17% 급등 양상 나오고 있습니다. 재룡전기도 지금 5% 상승불, 동진세미캠도 2% 상승불 켜지고 있고요. 미래에셋 벤처투자 지금 3% 밀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관련된 테마주들은 조금 밀리고 있는 양상 보여지고 있고요. 태성도 지금 3% 가까운 급등 양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실적 나오면서 메모리주 안에서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더 가고 있는 지금 3% 또 상승하고 있네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는 SK 하이닉스가 더 갔었는데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더 가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에는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8시 반 같은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